2033년 바다위 군사기지 경항공모함이 전력화됩니다. 좋았어. 미래의 안보 위협에 대비한 경항공모함은 21세기 거북선. 글쎄요. 경항공모함의 호위 전력까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 아십니까? 경항공모함에 대한 논란 종식, 오해 타파, 진실 규명, 원한다면 국방 포커스! 국방 포커스 드디어 대한민국 항공모함 시대를 열어줄 경항공모함 전력화에 대해 논의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시간이 정말 기다려졌습니다. 최근에 메이드 인 코리아죠. 정말 토정 최초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너무 자랑스럽더라고요, 사실. 그리고 이제 10년 뒤면 경항공모함까지. 그런데 요즘 경항공모함에 대해 참 이야기들이 많죠. 군사 전문 기자로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또한 참 의문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궁금증과 오해를 속 시원하게 해소해주기 위해서 최고의 전문가들 모셨습니다. 대한민국 항공모함이 필요하다. 안녕하십니까. 해군본부 계획관리참모부장 정승균 소장입니다. 대한민국 해군, 함정 기술을 사랑하는 한국기계연구원의 정정훈입니다. 경항공모함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김배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는 제 건데. 그러니까 오늘 대장님 점잖으신 분이 왜 그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근데 오늘 주제가 주제인 만큼 오늘은 국방 개그맨님보다 제가 더 적극적으로 날카로운 질문을 샥샥 던지려고 합니다. 기참 부장님, 이 뒤에 보이시나요?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예, 긴장하십시오. 얼마 전에 제가 본 기사 헤드라인이 이겁니다. 경항공모함 5조 원짜리 표적. 길게 묻지 않겠습니다. 이에 대해 해명 부탁드립니다. 경항공모함이 표적이라고요? 아닙니다. 야, 당차다. 기대 있어요. 네. 자체 가지고 있는 강력한 방어 무기 체계를 가지고 있고 더불어서 경항공모함을 호위할 우리 구축함들에는 대함 탄도 미사일 또 초음속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강력한 대공 체계와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는 대잠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경항모함의 그 생존성은 보존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항모함은 표적이 아니라 우리 튼튼한 국방의 상징이고 우리 국민의 자부심이 될 것입니다. 네. 자, 이번엔 제 차례입니다. 제가 이제 국방 포커스 이제 계속 하면서 거의 군사 전문 기자 다 됐거든요. 야채 보시면 안 됩니다. 자, 일단 사진부터 한번 보시죠. 증거 사진. 자, 이 사진을 보면은 경항공모함을 둘러싼 뭐 배들하고 전투기가 뭐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다 전략화가 된다면 이게 바로 돈 먹는 하마가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항진도 말씀하시는군요. 항진대 보면은 이제 항모 전투단이 구성돼가지고 가는 게 있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해군은 계획이 있었습니다. 1990년대부터 기동함대를 가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전력을 증강해왔고 기동함대 가는데 필요한 구축함이 18척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9척을 확보해서 운영 중에 있고 네. 향후에 또 9척을 확보할 예정이고 벌써 국방중기계획에 돈이 편성돼서 건조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항모함이 가는데 호위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로 구축함이 필요하니까 뭐 수십조의 돈이 들어가겠다. 그것은 맞지 않는 말씀이고요. 더군다나 이 경항모함을 건조할 때 우리 국내 기술로 건조가 됩니다. 해군은 과거부터 이 기술의 선진국 의존도를 탈피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개발을 추진해왔고 네. 그래서 이번에 올라가는 전투체계라든가 탑재 장비 그리고 탐지체계 모든 것을 국내 기술로 개발해서 경항모함이 부착이 되기 때문에 그 2조 원의 경항모함 건조비도 국내 산업체에 다 다시 재투자되기 때문에 국가 산업에 기여할 수 있고 또 운영 유지비도 굉장히 많이 든다고 하는데 사실 운영 유지비가 경항모함이 등치가 크기 때문에 운영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 50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 돈은 21년 해군 예산이 약 8조입니다. 8조의 0.6% 수준이다. 그래서 해군 예산으로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저렇게 많은 장비가 활용되지 않습니까? 돈 먹는 하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비가 많이 활용돼요. 수많은 장비 운용비에 제가 말씀드렸다면은 500억에는 장비 운용비 그리고 장비 정비비, 기름값, 물값, 음식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치가 크다고 비싼 게 아니고 그 경항모함 자체는 항모에 움직이는 비행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단순하게 움직이는 비행장,
그러니까 비행기를 실현하는 그런 수송선이나 보시면 됩니다. 아, 네. 좋습니다. 예. 예, 이번엔 정 박사님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예, 아주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해요. 먼저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미 해군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진이죠. 제7함대 소속의 머스틴 함의 함장과 부함장이 아주 여유로운 모습으로 중국 항모인 야오닝함을 바라보는 사진입니다. 마치 니네는 적수가 아니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 고도의 심리전 같은 사진인데요. 그만큼 항공모함을 건조하는 것도, 그리고 그것을 실전에 투입하는 것도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사진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 기술력으로 건조 및 실전 운영이 가능한 걸까요? 예, 좀 어려운 질문이지만 우리 태 기자님이 솔직하게 답하라고 하니까 저도 네네. 솔직하게 답을 해야 될 것 솔직하게 같습니다. 갑니다. 예. 네.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 100% 우리 독자 기술로는 경항모함을 설계 건조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어렵다.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국방기술 품질원에서는 3년마다 국방과학기술 수준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2016년에 보면 대한민국 함정 기술은 상당한 수준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경항모 설계 건조는 아마 해군 창군 일에 가장 도전적인 과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제 가장 큰 이유를 설명드리고자 하면은 첫 번째는 좋은 함정을 만들려면 사실은 이 유사 함정을 저희가 많이 운영을 해서 어떤 그 운영에 대한 지식, 노하우가 축적이 돼야 되는데 네. 솔직히 저희는 항공모함에서처럼 이 대규모의 항공기를 함정에서 운영한 경험이 없습니다. 진짜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예. 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렵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아직까지도 경항모에 어떤 함재기를 탑재할 거냐 기종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가 이제 곧 시작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 항공모함을 잘 많이 운영해왔던 미국과 영국하고 잘 협력을 해서 그런 함재기의 운영 노하우를 습득도 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빨리 어떻게 함재기를 운영할 거냐에 대한 운영 개념을 수립해야 되고요. 또 하나 기종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항공기 원재 작세 협조를 얻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빨리 기종도 결정을 하셔서 설계 중에는 이 항공기 원재 작사하고도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최고의 이 경항모를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들으니 조금씩 오해가 풀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있어요. 네, 우리 오늘 김대영 정말 잘 준비하셨나 봐. 김대영 네. 의원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말 필요하다면 중대형 항공모함을 도입하면 되지 왜 경항공모함인지 좀 궁금합니다. 예, 물론 이제 질문해 주신 황영진 님도 네네. 그렇고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기왕 하는 김에 우리도 미국처럼 그야말로 대형 항공모함을 그렇지. 한다거나 아니면 뭐 중국이나 프랑스처럼 중형 항공모함을 해보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걸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앞서 이제 책임 연구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사실 모든 일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항공모함, 경항공모함을 통해서 항공모함 시대로 진입을 하려는 것이고 일례로 이제 다른 나라 예를 좀 들어보자면은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항모 없이 바로 이제 중형 항공모함으로 건너뛴 사례긴 한데 항공모함에 대한 노하우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 뭐 브라질이라든가 프랑스 같은 항공모함을 운영 중인 나라에 가서 그야말로 그에 상응하는 막대한 대가를 주고 많은 기술들을 배워와서 지금 사실 항공모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경항공모함은 우리가 차후에 중형 혹은 대형 항공모함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첫 단추를 끼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항공모함을 우선 확보해서 다양한 항공모함 노하우를 확보한 다음에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면서 중형 혹은 대형 항공모함으로 향후에 우리가 도전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태 기자님도 그렇고요. 우리 황영민 씨 네네. 오늘 뭐 엄청나게 기다린 분들 같아요. 맞습니다. 질문들이 마구마구 쏟아졌는데 네. 사실 시청자분들 그리고 국민 모두가 갖는 똑같은 질문과 의문점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 다시 한번 해봅니다. 그럼요. 이쯤 되면 나올 게 있죠. 우리 기참 부장님.
이럴 땐 뭐다? 다이어트 지식 포커스. 아, 맞습니다. 다이어트 지식 포커스. 오늘은요, 경항공모함의 오해와 진실 타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이어트 지식 포커스. 오늘의 포커스는 뜨겁다 뜨거워. 무엇이?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핫 이슈. 바다 위 군사기지 3만 톤급 경항공모함에 대한 찬반 여론이 뜨겁습니다. 막대한 예산 낭비에 경항모 운용 경험 전무 등 여기저기에서 제기되는 우려들, 경항모 도입에 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궁금증까지 모아 시작합니다. 2020년 12월 해군의 오랜 수건이었던 경항공모함 건조사업 추진이 결정됐습니다.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국내 연구개발로 2022년 기본 설계 작업을 시작해 늦어도 2033년까지는 실전 배치할 계획.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이 공개되자 여기저기에서 논란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가장 먼저 대형 중형차 좋은 거 다 놔두고 경차? 고로 왜 경항모인가? 이에 앞서 경항모가 뭔지 알고는 가야겠죠. 먼저 항모를 규모로 구분하자면 대략 대형 항공모함이 약 8에서 10만 톤, 중형 항공모함이 약 4에서 7만 톤급, 경항공모함은 약 1에서 3만 톤으로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전력화하는 경항공모함은 보시는 바와 비슷한 크기의 3만 톤급의 함재기 10여 대 이상을 탑재할 수 있는 규모랍니다. 중대형 항공모함이 경항공모함보다 전투 능력이 우수한 것은 사실이나 하지만 문제는 돈. 경항공모함은 운용 목적, 작전 효과 등으로 인해 운용하는 나라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전 세계에서 항모를 많이 운용하는 나라 중 하나인 미국도 역시 경항공모함을 도입한다고 하는데 과연 왜일까? 가성비. 가장 좋은 것이 아닌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아직 잠수함도 구축함도 더 필요한 이 마당에 왜 하필 경항공모함을 도입하는 것일까? 쉽게 말해 각각의 임무와 역할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모두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잠수함의 은밀함과 구축함의 어뢰처럼 전투적인 기능 수행을 위한 전력이 있는 반면 경항공모함은 눈앞의 도끼와 같이 무섭다. 해양권 수호를 위한 우리의 강한 의지를 전달,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적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주변국의 항모를 앞세워 우리를 위협할 경우 효과적으로 맞대응에 억제할 수 있는 합동전력, 그것이 바로 경항공모함이란 말씀. 그리고 일각에서 제기된 생존성 논란, 바다에 떠다니는 아주 비싼 표적이 될 수 있다? 전쟁이 발발하면 가장 먼저 공격 표적이 될 항공모함을 굳이 만들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들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 의문점 해결에 앞서 우선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슬쩍 들여다보면 현재 해양대국을 지향하는 강대국들이 항모 전력을 증강시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러냐고요? 그 이유인 즉슨 항공모함이 국가안보의 가장 중요한 핵심 축인 해양안보 수호에 큰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표적함이 될 것이라는 논란, 자자 걱정 뚝! 경항모는 기본적으로 적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자체 방어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술로 개발한 다기능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 항공기 관제 레이더, 전자전 장비, 전투 체계, 대함 유도탄, 방어 유도탄, 근접 방어 무기 체계, 어뢰 대항 체계 등등 그 어떤 공격에도 끄떡없다. 또한 항모 전투단을 구성하는 이지스 구축함, 잠수함, 해상 초계기 등의 전력들은 복합전 지휘 통제를 바탕으로 적의 미사일, 항공기, 잠수함 위협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 경항모의 생존성을 팍팍 높여준다는 말씀. 그리고 또 하나의 논란은 바로 예산에 대한 우려입니다. 경항모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선체뿐만 아니라 전투체계, 탐지체계, 탑재 무장 등의 국내 기술로 제작, 모두 약 2조여 원의 건조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비용은 대부분 국내 산업에 재투자가 된다는 점 칭찬해. 여기에 따지고 넘어가야 할 또 하나의 뭐니? 유지비. 순수 운용 유지 비용만은 연간 500억 원. 이 역시 2021년 기준으로 따지면 해군 예산의 약 0.6% 정도 수준. 거기에 경항모 그 자체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없으며
군수지원함과 호위함 등으로 구성된 전투단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부수적인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군은 현재 호위 전력 대부분을 이미 확보하여 운용 중이거나 국방중기 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니 추가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 예정. 그러니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한 척의 항공모함은 그 자체로 거대 군사기지입니다. 우리 해군이 항공모함 전력, 즉 항모 전단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강한 국방력만이 아니라 세계 속에서 강한 국가를 상징. 전쟁의 승리를 보장하는 수단이며 전쟁 양상을 획기적으로 전환시킬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게 될 우리의 경항공모함을 기대합니다.